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Non-Taxable Dispositions입니다. 네, 우리말로 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자산 처분인데요. 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는데 세금을 당장 안 내거나 아예 안 내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혹시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이 놀라운 세법의 세계, 그 세금 마법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자산을 팔면 그 받은 금액에서 원래 샀던 가격, 그러니까 조정된 원가를 빼서 이익이나 손실을 계산하잖아요. 네, 그렇죠. Amount realized에서 adjusted basis를 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익이 나면 당연히 세금을 내고요. 근데 어떤 거래들은 이익이 분명히 났는데도 실현은 됐는데도 이게 세법상으로는 바로 과세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그게 바로 실현이랑 인식의 차이 때문인데요. 이익이 실현됐다는 건 말 그대로 거래로 돈을 벌었다는 뜻이지만 세법상 인식된다는 건 그 이익에 대해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non-taxable dispositions 규정들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과세 시점을 아예 뒤로 미루거나 이걸 이제 deferral이라고 하죠. 아니면 아예 없애주는 exclusion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건 납세자의 투자 형태가 뭐랄까 실질적으로 크게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산다거나 그런 경우처럼요? 맞아요. 투자용 부동산을 비슷한 다른 걸로 바꾼다거나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게 주택 소유자 세금 감면 아닌가요? homeowners exclusion이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이죠. 주 거주지, 그러니까 principal residence로 쓰던 집을 팔 때인데요. 판매하기 직전 5년 중에 2년 이상 소유하고 또 2년 이상 거기서 실제로 살았다면요. 양도 차액에 대해서 부부가 같이 신고하면 최대 500만 불달러, 그리고 싱글이나 다른 자격이면 최대 25만 불달러까지 세금을 아예 면제해 줍니다. 익스클루전이죠. 와, 500만 불까지요? 정말 큰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세금 줄여주는 걸 넘어서 뭐랄까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사하고 주택 시장도 활발하게 만들려는 그런 정책 목표도 있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 혜택은 2년마다 다시 쓸 수도 있고요. 재사용도 가능하군요. 근데 그 소유, 거주 요건 있잖아요. 2년. 그거 혹시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갑자기 회사를 옮긴다거나 건강 문제 같은 거요? hardship provision 같은 게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 기간을 다 못 채웠더라도 살았던 기간에 비례해서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례해서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집의 일부를 만약에 세를 줬거나 사용용으로 썼다면 그걸 이제 non-qualified use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양도 차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아셔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집 말고 투자용 부동산 얘기도 좀 해볼까요? Exchange of like-kind property, 동종자산 교환이요. 이건 뭔가요? 네, 이건 주로 사업용이나 투자용 부동산, 그러니까 real property에 해당되는 건데요.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고 그 돈으로 다른 걸 사는 게 아니라 아예 비슷한 종류의 다른 부동산이랑 직접 맞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교환하면 양도소득세 내는 걸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연이죠? 오, 교환이요? 네. 중요한 건 예전에는 기계 같은 동산, personal property도 됐었는데 지금은 오직 부동산만 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만. 네. 이걸 잘 쓰면 투자자들이 세금 내는 걸 미루면서 투자 원금을 계속 굴려서 복리 효과처럼 투자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거죠. 상당히 강력한 도구예요. 투자 규모를 키운다. 흥미롭네요. 그럼 이 교환을 할 때 지켜야 할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시간이 중요하다거나. 네, 아주 엄격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원래 갖고 있던 부동산을 넘겨준 날로부터 45일 안에 새로 받을 부동산 후보를 딱 정해야 하고요. 45일 안에요? 네, 그리고 180일 안에 또는 그해 세금 신고 마감일 중에 더 빠른 날까지 교환 거래를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45일 특정, 180일 완료. 빠듯하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교환하면서 부동산 말고 다른 걸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현금이라든지 부채를 대신 갚아준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대가를 붓라고 부르거든요. 붓.
그 추가로 받은 부분은 세금을 내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부트를 받으면 실현된 전체 이익이랑 실제로 받은 부트 금액, 이 둘 중에 더 적은 금액만큼은 이익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그 해에 바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이연 혜택이 일부만 적용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손실이 나면요? 손실이 발생하면 이 규정 내에서는 인식이 안 됩니다. 대신 그 손실은 이연돼서 새로 받은 자산의 원가, 베이시스를 조정하는 데 쓰이죠. 그래서 새 자산의 원가는 이제 기존 자산 원가를 기본으로 하고 부트를 받았는지 등에 따라 조정되는 거라 나중에 그 새 자산을 팔 때 세금 계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와, 이거 복잡하지만 잘 알면 진짜 유용하겠네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다른 유형들도 간단히만 짚어볼까요? involuntary conversion은 어떤 건가요? 뭐 재해나 수용 같은 거요? 네, 그건 뭐 화재나 태풍 아니면 정부 수용 같은 걸로 어쩔 수 없이 자산을 잃게 되고 그 보상금으로 일정 기간 안에 비슷한 자산을 다시 사면 그때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밀어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본인 의지가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installment sale, 할부 판매는요? 네, 이건 자산을 팔고 대금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받는 경우인데요. 그러면 이익도 그 대금 받는 비율대로 여러 해에 걸쳐서 나눠서 인식하고 세금도 나눠내는 방식입니다. 당장 목돈으로 세금 내는 부담을 줄일 수 있죠. 아, 나눠서 낸다. 네, 근데 주의할 점은 할부금에 포함된 이자는 당연히 이자 소득으로 따로 과세되고요. 특히 예전에 비용 처리했던 감가상각비 일부를 다시 토해내는 거 depreciation recapture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은 할부랑 상관없이 판매한 첫 해에 바로 일반 소득으로 인식돼서 과세될 수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감가상각회수는 바로 내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non-taxable disposition 규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세금을 피한다기보다는 특정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과세를 미루거나 아예 면제받아서 자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굴릴 수 있게 하는 전략들이었네요. 맞습니다. 집을 팔거나 투자 부동산을 교환하거나 아니면 뭐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자산을 처분하게 될 때 이런 중요한 재정적 결정의 순단에 이런 규정들을 아는 거랑 모르는 건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건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할지 전략을 세우는데도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죠. 여러분, 혹시 가까운 미래에 집할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랫동안 갖고 있던 투자용 건물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규정들이 바로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강력한 절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세금 아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이연된 세금만큼 생긴 여유 자금을 어떻게 더 똑똑하게 굴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자산 관리의 시작 아닐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